안녕하세요. 퍼스트 성망과의 이진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황반변성 이외의 황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망막의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에는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심한 시력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력 저하는 안경을 쓰고 최대로 보게 하는 조건 하에서 더 이상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선들이 휘어져 보이거나 굽어 보이고 상의 크기가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일 수도 있고요. 보이는 부분의 일부가 가려져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나 황반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황반변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고 많이 겁을 먹고 오시게 되는데, 사실 건강검진이나 이런 곳에서 오게 되는 대부분은 드루젠이라고 해서 망막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이는 변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건성황반변성에 해당하고요. 건성황반변성과 습성황반변성은 다른 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막 점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망막 점막은 우리 눈의 유리체라는 것이 이 눈 속을 채우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유리체가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게 된 유리체는 망막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가 될 때 여기에 작은 상처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창상 치유 과정이 발생하는데, 그런 치유 과정으로 인해서 얇은 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막이 생기는 위치가 황반에 있어서 이 망막 점막을 다른 말로 황반주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황반주름이 생기게 되면 이 황반주름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수축을 하면서 망막이 당겨지고 점점 주름지게 되니까 이런 상들이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상들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보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황반주름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증상이 심하게 느끼는 분들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 속에 있는 그 유리체를 없애고 조그마한 집게를 이용을 해서 막을 살짝 이렇게 벗겨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황반 원공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황반 원공은 눈 속에 있는 유리체와 망막이 사이에 견인력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견인력 때문에 유리체가 망막에서 당겨지게 되고, 당겨질 때 망막에 흠집을 내면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구멍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황반 부위에 손상이 발생해서 중심에 안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반 원공의 치료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구멍 주변에 견인력을 제거하고요. 그것을 내경계막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내경계막을 벗겨냄으로써 견인력을 줄이고 눈 속에 가스를 집어넣어서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하는 엎드리는 자세를 일주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멍난 망막이 서서히 서로가 연결이 되면서 구멍이 메워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증상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중심성 망막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할 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망막 색소상피 박리의 일부 결손이 생기면서 망막 아래쪽으로 우리의 체액이 고이게 됨으로써 동그랗게 500원짜리 동전이 가리는 것처럼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성 망막염의 치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3개월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식을 취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고요. 기다려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빠른 호전을 위해서는 눈에 항체주사 주입술 같은 것을 시행할 수도 있고, 형광안저 촬영을 통해서
새는 부위가 확인되는 위치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나 광역학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의 경우에는 대체로 양호한 시력 호전을 보이지만 자꾸 재발을 하거나 만성적이 되는 경우에는 자꾸 망막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손상을 일으켜서 시력 저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도 근시에서 보일 수 있는 황반 이상인데요. 고도 근시 중에서 병적인 고도 근시들은 눈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이 커진다는 얘기는 비율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면 점점 풍선이 늘어나면서 얇아지듯이 고도 근시가 되면서 망막 황반 부위 쪽이 점점 더 뒤로 돌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는 고도 근시성 황반 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항체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라카츠 균열이라고 해서 저절로 망막 조직이 갈라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대개 기다리면 저절로 출혈은 흡수되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는 근시성 망막 층간 분리가 있을 수 있고 근시성 황반 원공이 있을 수 있고 근시성 맥락 망막 위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수술적 치료로 일부 호전이 가능하지만 맥락망막이 위축되는 경우에는 심한 시력 손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황반 쪽에 물이 차는 황반 부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에서 나타나는 당뇨 황반 부종,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서 나타나는 분지 망막 정맥 폐쇄나 중심 망막 정맥 폐쇄 때 나타나는 황반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막염에서도 이런 혈관 누출이 심하기 때문에 누출로 인해서 포도막염에 나타나는 황반 부종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황반 부종들은 항체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쉽게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희 퍼스트 성모학과에서는 다양한 황반 부위를 검사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정밀한 진단을 받고 어떻게 처치를 하여야 하는가를 저희 의료진과 함께 상의하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